5월 6일 수요일 우리들의 길라잡이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영상 콘텐츠를 해설해주는 코너 영상해설 시간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은 영상여행을 떠나는 시간이죠. 카메듀사의 영상미학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오늘은 한 종갓집에 떠납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오래된 한옥을 살펴보면서 편안함과 옛것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이에요. 네, 종갓집 하면 뭐 장 이런 게 생각나는데 네. 뭐 고추장, 된장 이런 거, 그렇죠. 간장, 요리, 음식. 그런 거 생각나고 며느리. 예, 며느리 분들이 고생이 많으시죠? 네, 종갓집. 요새 근데 제사도 네. 이제 1년에 12번밖에 안 지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12번밖에. 네, 그렇습니다. 종갓집 비하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네. 전통을 지키시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우선 도입 영상부터 볼까요? 네. 뭔가 어깨춤이 들썩들썩할 만한 우리가락이 나오고 있고요. 네, 네. 명절이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마당 쓰는 소리. 네, 그렇죠. 리듬에 맞춰서. 네. 리듬에 맞춰서. 참 편집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음악과 함께 리듬에 맞춰서 마당 쓰는 소리 나왔는데요. 무슨 영상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네, 이 영상은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기와집을 둘러보면서 시작합니다. 네. 집 크기로 봐서는 좀 높은 신분의 양반집이었던 것 같은데요. 대문을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당을 중심으로 4개의 집채가 미음자 모양으로 마당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집의 구조를 카메라가 위에서 보여주면서 주제 자막에 나옵니다. 오래된 미래, 만산고택. 자, 오래된 미래라. 미래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네. 앞날 오래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래된 미래가 무슨 뜻인지 궁금한데. 네, 얼핏 봐서는 이렇게 둘 단어가 어울린다는 그러니까 게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부지런히 게으르게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느껴지는 말 같은데 네. 이 영상 끝에 그 의미가 나옵니다. 네. 일단 계속 영상 설명드리자면요. 이 기와집은 경북 봉화군에 있는 집이에요. 2013년에 중요 민속문화재 제279호로 지정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집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하늘이 어슴푸레 밝아오고 있는데요. 한 노인이 대문을 엽니다. 이거를 계문만봉례라고 한데요. 문을 열어놓으면 모든 복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요즘은 그거 있잖아요. 디지털 도어락. 있어가지고 그쵸. 철저하게 진짜 잠그잖아요. 뭐 그것도 뚫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문을 열어놔야 복이 들어온다. 계문만복례. 네. 웃음만복례, 소문만복례가 아니라. 네. 계문만복례군요. 네. 뭐 요즘은 문단속 진짜 철저히 해라 이런 말이 진짜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고요. 네. 옛날에는 이런 뭐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을 열어놓으면 그냥 손님도 드나들고 아주 평화로운 네. 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복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문 열어놓는 거를 독려하고 막 그랬겠죠. 예, 근데 뿐만 아니라 이 계문만복례가 이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풀로 이렇게 풀 네임이 있거든요. 네네. 뭐냐면 소지 황금출 계문만복례라는 거예요. 네. 뜻이 땅을 쓸면 황금이 나오고 오호. 문을 열면 복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지금 빗자루 소리가 나는 건가요? 네. 황금을 찾는 거죠. 네. 먼지 소리밖에 안 나는데. 네. 그 먼지가 황금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 있겠어. 맞아. 조금 더 깨끗하게 하면 드나드는 손님도 굉장히 즐겁다. 그래서 황금이 들어올 확률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네, 일단 뭐 마당 청소가 워낙 마당이 넓으니까 귀찮기도 하고 힘들고 하는데 네. 이게 황금이 들어온다는 말을 하니까 뭐 이렇게 즐거운 기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히려 역으로. 네. 네, 힘드니까 조금 더 힘을 주기 위해서 네. 황금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했다. 뭔가 좀
설득력이 있을까요? 네,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빗자루 쓰는 분이요. 만산 강용 선생의 4대 손입니다. 네. 네, 강용은 조선시대 말 문신이었고요. 이 집은 고종 15년 때인 1874년에 지었다고 해요. 집 뒤로는 야트막한 산이 있어서 우리가 풍수지리상으로 흔히 말하는 배산임수라고 하죠. 네. 그런 거를 잘 지킨 집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집이 참 오래됐네요, 진짜. 네, 1874년에 지었으면 100년 넘은 거죠? 네, 이 100년의 오랜 기간을 이렇게 지켜오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네, 다음 영상에서 이 집을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거든요. 네네. 함께 들어보시죠. 네. 네, 먼저 이 집의 구조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카메라가 위에서 집을 촬영했어요. 네. 대문 양옆에는 담장처럼 길게 만들어진 행랑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들어서면 아까 말했듯이 넓은 마당이 나오고요. 정면에 미음자 구조로 된 제일 커다란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사랑채와 안채로 쓰이고요. 그리고 대문을 기준으로 왼쪽에 가장 작은 건물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창고나 화장실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 옆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큰 집이 있어요. 여기는 서재고요. 그리고 대문 오른쪽으로 가도 작은 문이 있는데요. 그 문을 지나면 두 번째로 작은 집이 나옵니다. 네. 여기는 손님들이 묵는 별채예요. 별채.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구역에 4채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문 양옆으로 연결된 행랑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행랑채는 집안의 하인들이 지내는 방입니다. 네. 그래서 양반들은 그 행랑채보다 대문을 더 높게 만들어서 권위를 나타내기도 했고 말이나 가마를 타고 잘 지내다닐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대문이 집보다 더 높게 솟아있다고 해서 이런 대문을 소슬대문이라고 한다고 해요. 예쁜 이름이다. 소슬대문. 그렇죠. 대문이 솟아있다. 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난방을 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궁이가 부엌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마다 곳곳에 있나 봐요. 집이 이렇게 여러 군데 떨어져 있으니까 집 바깥에 아궁이와 가마솥 하나가 있고요. 넓은 마당 한가운데는 크고 작은 항아리 4개를 두어서 마당이 너무 쓸쓸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산이라고 쓴 현판도 걸려 있어요. 네. 만산은 오래된 산이라는 의미 같아요. 그리고 강용의 호입니다. 만산 강용 선생. 네. 그렇군요. 이 보통 우리가 양반집 하면 굉장히 좀 몰락한 가문을 빼놓고는 부잣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보통 양반들이 사는 집 그대로군요, 사실. 네, 그런 어떻게 거죠. 보면 그러니까 진짜 넓은가 봐요. 놀이공원만 한가 봐요, 집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렇게 막 엄청 크진 않지만 네. 제가 보기엔 한 60평 정도 넘고, 그럴까? 네. 100평 가까이. 네, 그 정도. 그렇게 되는 단위가 우리는 집은 칸 단위였어요. 칸, 뭐 네네. 99칸, 뭐 고래등 같은 기와집,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네네. 뭐 하여튼 그 크기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큰 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양반집이었고 네. 이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네. 손님 맞이하는 방법도 다음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함께 들어볼까요? 열심히 뛰어. 아야. 반가운 분들 오셨네. 어서 오세요. 그러는 말이 공화 나가자면 창표이고. 그렇죠. 옛날 장바다 이런 거 창표. 김재일이 자, 숯부정이 와서 저희 집이 이제 공간도 넓고 하니까 같이 오면은 뭐 다가도 하고 더 마음을 주고받을고 이런 사람 있으면은 밤새 술도 한잔 마시면서 세상사 얘기도 하고.
길었죠. 손님을 네.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북 안동 지방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딘지 모르겠네요. 봉화군. 맞다 네네네. 맞다. 봉화 사투리가 아주 구수하네요. 네, 사실 이게 경북 내륙 지역의 사투리가 그렇거든요. 구수한 사투리. 그런가요? 오셨으니까 이런 거. 네. 아. 이런 사투리들도 기억에 남습니다. 자, 어떤 영상인가요? 네, 손님들이 찾아오니까 사랑채에 있었던 주인이 나와서 반깁니다. 먼저 3명이 나란히 마당에 보이는 마루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데요. 안주인이 다과상을 내옵니다. 국화꽃을 띄운 차와 한과가 가지런하게 담긴 둥그런 쟁반을 내왔어요. 네. 그리고 이곳 만산고택에는 손님들이 지낼 별채도 따로 있습니다. 칠류헌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7개의 버드나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네, 긴 마루 밑에는 신발을 벗는 섬돌이 나란히 3개가 있는데요. 그 섬돌마다 흰 고무신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어요. 또 처마에는 바람 따라 은은한 소리를 내는 풍경이 달려 있고요. 나무로 만든 기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약간의 먼지와 묵은 때가 있습니다. 또 창호지로 바른 문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겨울에 춥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별채는요. 이 주인 내외분과 아는 손님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분들이 와서 숙박 시설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 한옥을 민박으로. 네. 그 대문과 정면으로 있었던 미음자 건물 있죠. 네. 네, 그 건물에 집주인이 지내는 사랑채와 안주인이 지내는 안채가 있는 건데요. 안채가 더 안쪽에 있어요. 네. 옛날부터 안채는 대문에서 가장 멀리 지어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보안 시설. 네. 보안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가정 안쪽에 둬서. 그렇습니다. 참 이게 뭔가 굉장히 좋은 집 같다라는 생각 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집이다 이런 생각 한번 듭니다. 지내보고 싶은 집, 네, 살고 싶은 집. 좀 살고 싶다 진짜. 이런 돈 벌어서 이런 집 짓고 싶다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안채 주변에는 긴 끈을 매달아서 거기에 막 시래기를 주렁주렁 널어서 말리기도 해요. 네, 그리고 그렇군요. 장독대도 있고요. 자, 그 한옥에 살아본 적이 있어요? 뭐 살아본 적은 없고 저는 그 전주 한옥마을에 놀러 갔을 때 숙박시설로 1박 묵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게 막 섬돌에 정말 높은 섬돌에 신발을 벗고 차가운 마루를 밟고 지나가서 방에 들어가면 따뜻한 이불이 있고 작은 TV가 있고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문이 창호지 문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옆으로 드릉 밀고 들어가는 식이었는데 굉장히 뭐 방에 뭔가는 없어요. 조촐하지만 왠지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들고 색다른 기분이 들었었어요. 그렇군요. 자, 이런 한옥집 참 가보고 싶다. 자보고 싶다. 서울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한옥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 북촌 한옥마을 가면. 네. 순철 씨도 한번 기회 되면 가보세요. 한번 그럼요. 가봐야겠습니다. 네. 거기는 외국인들도 많이 찾으니까 그래요. 잘 돼 있을 거예요. 네. 숙박 시설도 돼 있다니까 좀 찾아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영상 볼까요? 네. 사랑방 뛰어놀고 뒹굴고 흙도 만져보고 이러한 친환경적이 있어 나니까 아이들하고 적성에 맞으니까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이 주변 환경이 좋아서 안 가려고 울고불고 하는 것 같아요. 나무나 야생화와 가까이 함으로써 인간성의 회복이랄까 그러한 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래 싶고 과거에서 지혜와 경험과 토대를 삼아가지고 새로운 신지식을 부활시켜서 보다는 과학적인 발상이라든지 인간적인 면을 창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이 내용이 좋죠. 네. 네, 영상 설명 먼저 드리자면요. 네. 이 언젠가 이 한옥의 주인이 될지도 모르는 손자가 네. 할아버지와 같이 마당을 지나서 사랑채로 가는데요. 네. 이 할아버지가 4대 손이니까 손자는 6대 손이 되겠죠? 네.
마당에는 넓고 흙도 있고 하니까 아이들이 놀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또 키가 작아가지고 높은 섬돌을 기어서 올라가는데 진짜 귀여워요. 그리고 뭐 빈컵을 들고 물 마시는 척을 하면서 웃으니까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또 흐뭇하게 지켜보고요. 오붓하게 또 할아버지와 손자가 노는 모습 굉장히 느껴집니다. 흐뭇합니다. 네, 정말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집주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인터뷰하잖아요. 과거의 지혜를 배워서 미래의 신지식과 과하게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요. 네. 그럼 이 아이가 말 그대로 과거를 가까이 하면서 전통을 간직한 채 자라는 미래 세대가 아닌가. 아, 네. 오래된 미래. 네. 뭔가 이제 어울릴만 한데요. 이제 네, 들어보니까. 자, 영상 마지막에도 항상 자막이 나오잖아요. 이 영상 미학에는. 네. 오늘은 어떤 자막인가요? 기와지붕 너머로 저녁 노을이 붉게 지면서 자막이 뜹니다. 옛집에서 과거를 만나고 미래를 엿보다예요. 네. 온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가 네. 또 떠오르는데요. 자, 저도 한옥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집니다. 자, 그럼 전체 영상 한번 볼까요? 봄을 맞이하는 꽃과 나무들. 한옥의 전경. 자막 오래된 미래 만산고택.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만산고택에 아침이 밝아옵니다. 개문 만봉래. 문을 열어놓으면 모든 복이 들어온다 해서 할아버지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나뭇가지에 앉은 새는 아침을 기다리고 할아버지는 빗자루로 마당을 씁니다. 만산 강용 4대손 강백기 71세. 만산고택의 전체 모습을 보여줍니다. 136년을 고스란히 간직한 공간. 소술대문과 대문과 이어진 긴 행랑채를 지나 크고 작은 항아리가 놓인 넓은 마당에 들어서면 곳곳에 머문 안주인의 손길. 기둥에는 호미가 걸려있고 지붕 아래에는 만산이라고 쓰인 현판이 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바깥 주인이 예를 다해 손님을 맞이합니다. 열심히 뛰어. 아야. 반가운 분들 오셨네. 예, 어서 오세요. 라는 말이 공항 나가자면 창표이고. 그렇죠. 그 옛날 장마다 이런 거 창표. 마루에 앉아 이야기 나누는 세 사람. 평온에서 더 아름다운 일상. 안주인이 내온 다과상에는 꽃차와 한과가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와서 저희 집이 이제 공간도 넓고 하니까 같이 오면은 뭐 다가도 하고 더 마음을 주고 받을고 이런 사람 있으면은 밤새 술도 한잔 마시면서 세상사 얘기도 하고. 마당 한켠에 있는 작은 문을 지나면 손님을 위한 별채 신류헌이 있습니다. 마루 및 섬돌마다 가지런히 놓인 고무신들은 주인 내외의 각별한 배려입니다. 처마에는 풍경이 바람 따라 흔들리고 기둥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채는 언제고 편히 머물다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숨어있듯 자리한 안채는 벽에 시래기를 널어 말리면서 그윽한 삶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손자의 손을 잡고 마당을 가로지르는 할아버지. 뛰어놀고 뒹굴고 흙도 만져보고 이러한 친환경적이 있어 나니까 아이들하고 적성에 맞으니까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이 주변 환경이 좋아서 안 가려고 울고불고 하는 것 같아요. 나무나
이런 야생화와 가까이 함으로써 인간성의 회복이랄까 그러한 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래 싶고 과거에서 지혜와 경험과 토대를 삼아가지고 새로운 신지식을 부활시켜서 보다는 과학적인 발상이라든지 인간적인 면을 창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와지붕 뒤로 노을이 붉게 지고 있습니다. 자막, 옛집에서 과거를 만나고 미래를 엿보다. 네, 오늘 영상 미학은 왠지 마음이 좀 따뜻하고 옛날 집에 시골집에 간 느낌? 네. 평온한 느낌 들었습니다. 네. 한옥의 아름다움도 느껴졌죠. 네, 다음 주 그렇습니다. 영상 미학도 기대해 주세요.